안녕하십니까. 부각제 TV의 임동석입니다. 본 TV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언어, 문학, 역사, 고전, 지리, 고사 등과 잡학을 앞으로 함께 여러분과 연구해보고 또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40년 동안 중국 고전만을 쭉 역주해 오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많은 사람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은 사실은 문외한이어서 망설였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많은 구절 중에서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야유애 이지야무애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자는 나오자, 생은 날생자, 야는 어조사 야자, 유는 있을 유자고요. 애는 물가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말리을 이자에다가 알지자, 야는 어조사 야자에다가 없을 무자도 역시 가애자입니다. 오생야유애, 금방 보시면 맨 앞엔 생자고 맨 뒤엔 애자인 것을 봐서 생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태어나서 죽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겠죠. 전체의 구절은 무슨 뜻인가? 나의 삶은, 생은 삶이니까요. 중간에 야자가 들어간 것은 강조법입니다. 유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이라는 끝이 있지 않죠. 생애. 이는 그러나 역접이겠죠. 그렇지만 지야는 무애로다. 알에 대한 것은 끝이 없다. 알고자 하는 것, 알에 대한 것, 또 알아야 할 것,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그거 참 재미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꼭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큰 제목을 아주 공격적으로 붙였습니다. 둔법칙을 폐기하라. 여러분 둔법칙 다 아시죠? 이 둔법칙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큰 제목은 그것이고요. 내용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 나라인데 한자의 오류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짚어보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둔법칙인데 둔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왜 둔법칙이 없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한말 때까지 한자 위주의 기록 정책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주고 한글이 토를 다는 정도. 그러다가 점점 해서 한글과 한자어가 그냥 뒤섞인 상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이독립선언서 그러면 한자어 투성이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한글 전용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글 세대로 굳어지면서 한자는 아예 소통의 도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로마자에 익숙해진 현대 모든 출판물과 문자 생활은 알파벳 표기가 한글보다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것도 넘어 이니셜로 기업, 상호, 상품, 나아가 인명까지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령 한국일지라도 아예 휘말려 BTS, 방탄소년단,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등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널리 알려져 알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렇게 인지하면 편한 언어요. 그런 문자 생활이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심히 번화가를 지나며 간판을 보았더니 한자로 된 것은 이제 거의 찾을 수 없고요. 다만 어느 곳을 지나다가
모모 종친회 사무실이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도 왠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한자로 표기하면 이처럼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 저급한 문화의 구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간판이 되어버린 듯 하더니 이제는 한글 간판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설령 한글 간판이라도 뜻을 알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 실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어 사용권이 아니죠.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그 문화의 기록에 사용하는 권역이라는 뜻으로 이를테면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베트남도 옛날에 한자를 많이 썼고 지금도 한자 어휘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한어 사용권은 아닙니다. 한어 사용권이란 뭔가 하면 한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권역, 이를테면 베트남, 화교사회, 싱가포르 그런 나라죠. 우리는 중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한어 사용권은 아닙니다. 우리 언어는 전혀 중국어와 다릅니다. 세계화에 앞서가려면 국제 공용어가 되어버린 영어도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언어가 저급하고 어휘수가 너무 적으며 문자도 없어 아예 말과 문자를 자연스럽게 바꾸어버린 2차 대전 직후 어떤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 우리 이런 나라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한류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들썩이며 한글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글은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사상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언어 생활이나 문자 생활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우리나라 고유 어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한자어를 받아들이고도 우리의 굳어진 음으로 읽게 했으며 그렇게 굳어진 음으로 읽어서 우리는 발음에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고 규범화된 언어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즉 수많은 어휘가 한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국어로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체계로 고쳐 읽었습니다. 자, 중국어로 어쩔 수 없이 읽는 우리 어휘는 불과 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대체로 붓은 원래 중국 고대의 필 쓴 거 있죠. 이걸 붓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 붓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필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뭘로 가요? 필로 읽죠. 또 그 외에 무명이라든지 빤지, 무명은 목면이고요. 솜. 그 다음에 빤지, 판자죠. 널빤지 할 때. 그 외에 오랑캐, 우디거, 나박, 수수, 옥수수 등등 아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자를 밝힌다면 한자로 고쳐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는 우리 속에 우리 어휘의 우리 음을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즉 형음의에서 음에 대한 부분만을 주체적으로 우리에 맞게 고쳐서 읽음으로써 우리 언어에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만 취하여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형과 의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한중일 삼국 중에 유일한 절름발이 언어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몰려오면서 간체자로 표기하기도 하면서 그나마 글자는 자신도 모르고 써붙이는 간판도 눈에 띄고 중국에 가면 한글 표기도 웃음을 자는데 이건 서로가 똑같죠. 예를 들면 중국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을 수출, 수입이라고 써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학생들에게 남북한 신뢰 구축,
그래서 구축을 좌전에서 찾아서 한번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아낼 구자에다가 몰구자에다 몰아낼 축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왜? 그것이 좌전에 제일 앞에 있으니까. 동음의 한자 어휘는 국어사전에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신래 구축에 몰구자에다가 몰축자를 써놨어요. 구축은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구축함 그러면 우리 영해 영역에 들어온 다른 배들을 전부 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함이겠죠. 그 다음에 빈민구제를 한자로 써와라 그랬더니 몰구자에다 없앨 제자를 써왔어요. 야, 그러면 남북한 신래구축이니 신래구축을 몰아내서 쫓아내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빈민은 몰아내서 없어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자 생활의 현실입니다. 만약 영문철자법을 잘못 표기했다면 그대로 지나갔을까요? 2000년 들어서 서는 것을 기념하여 새 건물을 짓고 밀레니움 이런 간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 N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큰 간판을 붙여놓고. 자, 그것을 붙여놓은 다음에 비로소 발견하고 저 N자 빠졌네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자, 알파벳이나 영어권에서는 이런 거 한 글자 빠지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한자를 막 틀리는 것은 왜 그렇게 널리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표기 오류의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을 봐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 병원에 갔더니 내분비 대사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대사의 사자를 쏠 사자를 써놓습니다. 활쏘기 할 때 쏠 사자 아시죠? 쏠 사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한테 쪽지를 주면서 이 사자는 감사하다 사자, 말씀을 붙인 사자, 그 사자를 써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여튼 그걸로 고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가봤더니 아직 안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창피합니다. 이거 대학병원인데 물론 뭐 작은 병원이라고 틀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대사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죠. 대사의 사자는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그러든다. 그죠? 정말 화시에 꽃이 진다 이래도 쇠자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대사라는 것은 차례대로 사그러든다. 쉽게 하면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을 먼저 먹은 음식이 사가져 내려가고 다음 음식이 그 뒤를 차지하고 이렇게 사가 내려간다는 순서대로 사가진다라는 것이 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자가 야 이게 쏠사자인가 보다 하고 써서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에 어민을 도와준다고 해서 아마 농산부인가에 그 당시 큰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활어회 직송해 드립니다. 딱 봤더니 어자를 삼수변에다가 고기어자를 썼어요. 아예 한자를 쓰지 말죠. 고기어자를 썼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 많은 어자 중에 자기나 작동, 행동을 하면서 물수자를 쓰는 글자는 이 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수변에다 쓴 고기어자, 물고기어자. 그냥 물고기어자 쓰면 명사고 삼수변을 쓰면 고기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활어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물고기니까 그냥 고기어자를 써야죠. 어느 대학에서 입시 광고를 크게 냈습니다. 근데 한자를 안 섞었으면 좋은데 한자 걸 딱 섞어서 위자를 거짓 위자를 썼어요. 위국양제. 원래 하고 싶은 의도는 나라를 위해서 힘쓸 뭡니까? 제주꾼, 제주 있는 사람, 인재를 길러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떡하고 거짓 위자를 써놨으니 이건 참 심했죠. 나라를 위해서 거짓 행동을 할 인재를 양성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경부선 밀양역 플랫폼에 갔더니 큰 대형 관광 안내판이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표충사사에 여러분들 말씀언에다 쓴 사전 글자 사자 있죠. 그 사자를 써놨어요. 표충사는 아시다시피 사당입니다. 그럼 사당 사자를 써야죠. 무슨 사자예요?
눈시 옆에다가 말서반에 언자를 빼고 다음에 맡길 사자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작년 봄에 제가 시도라는 섬 근처를 장봉도라는 섬을 가면서 그 섬을 거쳤는데 섬들에 대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실도라고 써놨어요. 한자로. 잃어버릴 실자. 이런 것도 있고, 옛날 금강산이 관광이 될 때 그걸 가면서 수건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긴 수건을 하나 샀더니 그 수건에 떡 이렇게 써놨습니다. 금강산 관광기념. 근데 금강산을 강자를 한강할 때 강자를 써놨어요. 아주 그 도장을 찍어놔서 아주 그 인쇄를 해놨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금강산 이렇게 그 뭐 남쪽 물건인지 북쪽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혀 관심이 없구나.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동해 북부선을 개통을 한다고 동해 북부의 저 고성의 마지막 여기 제진역입니다. 제진역.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제진역에 그 북쪽으로 하면 무슨 역, 남쪽으로 하면 무슨 역 써놨는데 제자에다가 저진역인 한자로는 저진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 저자, 돼지 저진역. 여러분 돼지는 돈이라고 말 쓰지만 원래 이걸 저돌스럽게 할 때 그때 이 저자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명이 저진입니다. 저진역인데 한글로는 제진역이라고 써놨어요. 그 앞에는 바로 작은 섬 저도라는 섬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섬이 고유어로는 돛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돛자입니다. 돼지에 대한 우리말은 돛입니다. 여러분들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저 서이천역 지나서 가면 바로 영동고속도로 겹치기 직전에 왼쪽에 보시면 뾰족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도드람산입니다. 도드람산입니다. 이천입니다. 근데 그 산에 여러분들 등산을 가보시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영월산가 아마 그렇죠. 영월산은 절이 있는데 모든 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무슨 산 무슨 사 이렇게 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저명산 영월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도드람이 무슨 뜻이냐? 돛우름이죠. 돛우름. 그럼 돛이 돼지 우름이죠. 그걸 한자로 보니까 저명이 된 거죠. 돛우름을 소리 난 대로 쓰니까 도드름인데 그게 더 쉬운 말로 도드람. 아마 전설로 보면 거기 옛날에 무슨 돼지 우는 소리가 났거나 그랬던 겁니다. 저진을 왜 제진으로 해놨을까 의문이 갑니다. 엊그제 모 신문 칼럼에 벽소령 얘기가 나왔는데 저 지리산에 있는 벽소령님들 아마 종주하면서 가보셨을 겁니다. 벽소령의 벽자가 푸를 벽자에다가 소는 밤소자입니다. 간머리 밑에 초자를 쓴 겁니다. 같을 초자. 벽소령입니다. 근데 거기는 벽소령 할 때 소자를 뭘로 쓰는가 하면은 비우자 밑에다가 같을 초자를 써놨어요. 이건 무슨 하늘 소자죠. 하늘소. 이렇게 전혀 아마 지금 뭐 신문에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자를 거의 안 씁니다. 신문 하나 뭐 한 20년 된다 할때 쭉 넘겨봐도 아마 신문 보기 한자 보기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한자 몇 개 안 썼는데 그 한자들이 대개 보면은 저를 아주 굉장히 불안하게 해요. 혹시 잘못 썼나 하고 들여다보면 잘못 쓴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벽선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또 엊그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어떤 기자의 땅의 역사라는 건데 거기에 저 우이동에 이준 열사의 비문이 있습니다. 원세계가 그 애도시를 찍어놓고 갔어요. 루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루쇠, 눈물로 씻는다. 눈물이 하도 많이 흘러서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씻는다 라고 할 때 루쇠입니다. 쇠자는 삼수 옆에 선역 서자. 이거의 본 글자는 삼수 옆에 고려할 때 려자입니다. 고려. 근데 줄여서 되게 삼수변에 이 글자를 쓰죠. 자, 좋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이렇게 쓴 거를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루주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해석도 루주로 해버렸습니다. 루주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도 않고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런가 있는가 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 상황을 쭉 적으면서 한글로 써도 될 것을
또 한자로 바꿔놨습니다. 바꿔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봄에 피어나는 민들레꽃 형상을, 이제 이 구절이네요. 자, 입춘. 봄이 들어오다는 뜻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들입자에 봄춘자를 써놨어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입춘은 24절기의 하나입니다. 24절기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대개 2월 2, 3, 4일 정도에 이제 해마다 들어가겠죠. 우리 동양은 여러분들 음력만 쓴 줄 아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양력과 음력을 같이 썼습니다. 그 양력을 쓴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1년을 쓴 것이 바로 24절기입니다. 왜? 농사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에서 24절기라는데 그 입춘은 설립자입니다. 뭐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다 설립자예요. 근데 그거를 들입자로 써놨더라고요. 야구팀이 8연패 위협을 이루었다. 근데 8연패 위협이라면 그럼 8번 전 것이 무슨 위협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다른 팀은 또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 하나는 연달아 졌다는 얘기고 하나는 연달아 이겼다는 얘기죠. 이걸 구분을 안 해놓으니까 온통 난리를 쳤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정당에서 운을 빕니다. 그랬더니 운이 없는 것 줄 알아요. 또 어느 지역에 담주라는 지명을 나타내면서 담주의 주자를 삼수변에 고을 주자를 썼더라고요. 지명은 이런 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명은 그냥 고을 주자죠. 예를 들면 청주, 광주 무슨 할 때 이 주자를 써있는데 삼수변에다 썼어요. 삼수변에다 쓴 주자는 큰 삼각주. 우주에서 내려봤을 때 정말 삼각주처럼 크네라는 5대양 6대주 할 때 이 주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주, 무슨 오세아니아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할 때 이 삼수변에 주자를 썼는데 지명에 이걸 썼다. 그 다음에 TV를 봤더니 TV 밑에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폭 개각설 솔솔. 이제 곧 개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설자는 무슨 설자를 쓰느냐? 여러분 아시면 말씀 설자를 써야 되겠죠. 근데 건설하다 할 때 설자를 써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갔더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하고 백자를 어른 백자를 맞백자를 써놨어요. 백부할 때 백자를요. 그건 흰 백자를 써야죠. 흰 백자는 여러분들 희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을 올리다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말 이런 뜻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중국의 백화어 이건 그냥 하는 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 그러면 고백이란 뜻이 뭐예요? 나는 하얀 것을 알립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이죠. 그 백자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책을 내면서 열여자라는 책을 냈는데 열여자는 많은 여자들을 줄 세운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열자가 무슨 열자가 됐어요? 열차라든지 뭐 일열종대라든지 할 때 열자입니다. 쉽게 밑에 불화, 점 4개가 없는 열자입니다. 근데 TV 컴퓨터 찾아보면 열려하면 되게 매운 여자, 정말 뛰어난 여자, 정말 큰일을 한 여자 이런 여자 불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여전이 그건 줄 알고 열여전하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할 수 없이 그 책 폐기하고 다시 제목을 갈았습니다. 더 나가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뚝섬 유원지를 나오다 보니까 환인꽝님, 그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자, 어서 우리 저기 들어오십시오. 라는 걸 썼는데 그걸 환인 선자, 선생님한테 써서 시엔린 이렇게 써놨어요. 선자가 광자고 비슷하게 그렇게 딱 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야, 이게 참 또团体 有代 단체를 우대합니다 하는데 단체 우대를 단체 선대라고 써놨어요. 사람인 변에다가 먼저 선자를 써놨더라고요. 우자의 그 간체자가 그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일이겠죠. 다음은 삼국유사를 사자를 어디에 쓴 거 보니까 삼국유사의 사자를 역사사자를 써놨더라고요. 삼국유사의 사자는 말사자, 일사자입니다. 그럼 유사란 뜻이 뭐냐? 그냥 놔두면 없어질 이야기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삼국유사라는 건 뭐 역사책입니까? 역사책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없어질 이야기들을 모아둔 책, 이런 뜻입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일사문학입니다. 일사문학.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우리 한자 문학 보면서 이렇게 한자를 틀리게 써도 더 나가서 아무도 지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